얼마 전 한가인 배우가 MBC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에 나와서 폭풍 공감했던 아이비 교육. 들어보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사까지 가면서 해야 될진 모르겠고 입시 준비를 지금부터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답이 없어 죽겠네 하시는 분들. 일단 아이비 교육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이비 월드스쿨을 보내는 자녀의 엄마, 이웃집 박사 언니가 다 알려드릴게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공교육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점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MBC 다큐에서 이 주제를 다룬 이후로는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비 교육이 뭔지 아는 분도 있을 테고 아이비 투자은행 아니야? 이러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말하는 아이비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국제교육과정이에요. 유엔이나 주재원, 외교관 같은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자녀들은 한 국가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아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요. 총 11개 교육청에서 이 아이비 교육을 도입했다고 해요. 제가 작년 10월경에 김포시 의원님들 대상으로 아이비 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8개 교육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5월 기사를 보니까 11개 교육청으로 늘었더라고요.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럼 도대체 왜 교육청들에서는 하나같이 이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냐?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이렇게 검색해서 가보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배우는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목표대로 잘 성취했다고 판단하는지 그런 게 과목별로도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이 큰 줄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도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대부분 공교육에서 다른 애들보다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고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이 공교육을 그림자처럼 따라가거든요.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상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기른다라고 나와 있죠. 점점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걸 잘 길러주나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 교사가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은 학원에서 시험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자고 꼭 고등학교까지 안 가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그리고 미래에 진짜 필요한 그런 역량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이비 교육이 그걸 잘 길러준다더라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시험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잘 배웠는지 평가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수능은 이런 문제를 내죠.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명한 조선의 왕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2번 의장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3번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4번 규장각을 지었다.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이건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외워야 되고 뭐가 끊임없이 집어넣는 교육이죠. 예전에는 이게 쓸모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오고 심지어 인공지능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논술형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논술형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을미의병의 발생 원인, 주요 활동, 대표적 의병장과 신분적 특징, 결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논술 문제 몇 번 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외워서 적어야 하는 문제예요. 발생 원인도 교과서에 정리돼서 나오는 거고 대표적인 의병장도 정해져 있죠. 다 정해진 답을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능은 그냥 본 것 중에서 익숙한 걸 고르면 되니까 좀 덜 힘들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외운 부분에서 나와버리면 답을 아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어렵기는 더 어려운데 결국에는 외워서 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 형태로는 절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를 수 없겠죠. 그러면 IB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그 어떤 전쟁이든 내가 2개의 전쟁을 깊이 알고 있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내 의견을 잘 적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 과거제도 문제들이 이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조선시대보다 뒤처진 방식으로 줄 세우기를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IB 교육을 시키면 뭔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IB 교육도 쉽지 않아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죠?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장사를 하려고만 해도 계산할 줄도 알아야지, 세금도 배워야지, 해야 할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IB 교육은 오히려 깊이 공부해야 돼서 공부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개념을 배우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평가를 보고요. 수능처럼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난 후에 등수를 줄 세우기를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해야만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2차 함수 포물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IB에서도 똑같이 이걸 배우는데요. 지금 수능 형태는 2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 문제를 진짜 100번 넘게 풀어서 정답을 정확히 맞추게 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면 IB에서는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 표선 지역에서는 이걸 배운 학생들이 식물에 물을 줄 때 스프링클러를 어떤 간격으로 설치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드론으로 농약을 분사할 때 어떤 높이랑 어떤 지점에서 뿌려야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교육 방식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입시 소모전을 피하는 방법이냐? 이것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능은 우리 전국 수험생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한 애들이 많으면 등급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IB는 그 인간상에 달성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냐, 안 했냐를 평가합니다. IB 교육을 받게 되면 입시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지만 입시 소모전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전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말하신 김누리 교수님의 말 너무 공감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나라 많은 교육청에서 이 IB 교육을 도입한 만큼 점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꼭 IB 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IB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구나 는 것만 알아두셔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얘기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3군데 입학했어요. 연달아 삼수를 한 게 아니고요. 처음 간 학교 전공이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2년 다니고 학교를 옮겼는데 이제 바꾼 곳에서도 나 이런 거 못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대를 갔어요. 그래서 25살 때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다시 했거든요. 사실 3개 학교 모두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학교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뭐 학교 왜 옮기냐 그러고 부모님도 정말 많이 혼내셨어요. 그런데 전 중고등학교 때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해내느라 내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정해준 그런 교육 과정대로 공부하고 시험 점수 1점 더 높이려고 계속 반복하고 그런 것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이거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퇴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허락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마저도 못하고 그냥 쳇바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첫째가 고학년 딱 되고 나니까
아, 저희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됐고 전학을 오게 됐죠. 지금 제 아이가 아이비 월드스쿨을 다닌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전학 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고학년이어도 적응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수업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준비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학부모님들 얘기 들으니까 소극적인 아이가 적극적이어졌다라던가 뭐 학교 가기 너무 싫어했던 아이였는데 뭐 학교를 너무 좋아하게 됐더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저희 첫째는 원래 좀 적극적이고 친구를 좋아해서 학교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달라진 점은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배운 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걸 찾아보더니 결국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전 그냥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방법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고 뭐 그러면 된 거다. 어디 내놔도 살아남겠다 싶어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잘 적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보고 이제 전학까지 감수하고 많은 분들이 뭐 대구나 제주로 이사를 오시는데 아무래도 직장 때문에 아빠랑 따로 오게 되거나 뭐 그런 분들은 결국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너무 집어넣는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제 뭔가 발표하고 뭐 표현하고 이런 거를 힘들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이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어디에 있어도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비슷한 내용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이비 교육은 학교랑 교사 단위로 자율성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배우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한적한 섬에 사는 아이든 뭐 도시에 사는 아이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면 다 배우거든요. 교육과정에 뭐 화강암, 퇴정암, 변성암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모두가 다 배우는데 아이비 교육을 받게 되면 다른 걸 깊이 배우는 대신에 이런 내용은 그냥 못 배우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교육과정 내용은 학과들끼리 자기 분야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또 힘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전공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가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모두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아이비 교육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육과는 다 다르니까요.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장 아이비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데 너무 이 방식에 공감해서 집에서라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엄마표, 아빠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꼭 보고 싶더라도 뭔가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해두시면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혹시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영상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